재정 리터러시의 개념과 중요성. 재정 리터러시란 2조 재정 리터러시에서 금융을 맡은 김수현입니다. 금융이란 금전을 융통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돈의 흐름을 뜻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흑자 지출 단위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적자 지출 단위로 자금이 전달되며 이러한 자금의 유통을 금융이라고 하고 자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금융은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나뉘는데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실물과 반대 방향으로 화폐 또는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산업적 유통이라고 하고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증권 등 금융자산을 거래할 때도 이들 금융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것을 금융적 유통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금의 금융적 유통 비중이 커집니다. 금융시장은 유통 경로에 따라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뉘는데 직접 금융시장은 자금의 거래가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매매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간접 금융시장은 거래에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직접 또는 간접 증권의 매매 형태로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간접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금융중개기관은 다수의 자금 제공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금의 수요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간접 금융은 직접 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과 정보 탐색 비용 등 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의 제공자에게는 보다 높은 실질 수익을 수요자에게는 보다 낮은 실질 자본의 비용으로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수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금융혁신에 대해 살펴보면 금융산업은 최근 엄청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금융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 이자율, 조세구조 등의 격심한 변화로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술 발전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에서는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효율적인 위험관리 기능이 강화된 신상품 개발이나 기존 상품의 질적 심화를 의미하고 금융경로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매체 발전이나 금융기관 간의 연계 체계 강화 등 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결합 등 거래 과정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금융이라고 핀테크라고 하는데 금융과 기술을 합한 합성어입니다. IT와의 융합을 기초로 한 금융 서비스이고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되면서 비대면 디지털 금융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IT와 모바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인 핀테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서 전자적 방식의 결제, 송금, 중개 등에서 신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AI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한 여러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여 금융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금융, 메타버스와 금융으로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금융회사들은 업무 자동화, 비용 절감 등의 AI를 활용하고 디지털 시대에 금융에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모바일 뱅킹, 온라인 금융 상품 등의 서비스를 활용해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상담 챗봇 서비스,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등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금융을 살펴보면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인 지속성, 동시성, 상업성을 이용해 보다 더 효과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의 전달력과 고객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가상세계 속에서 경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상 2조 발표는 주식 투자 기초입니다. 목차 1. 주식이란 무엇인가? 2.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 3. 재정적 리스크 관리 4.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주식의 정의, 기업의 소유권을 나눠 가진 증권입니다. 주식 시장의 기본, 구조, 주식, 거래소, 기업,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 자본 이득과 배당입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원칙입니다. 리스크와 보상의 균형, 수익률과 리스크의 상관관계입니다. 분산 투자,
다양한 산업과 자산에 투자하여 리스크 감소입니다. 장기 투자,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주목입니다. 재정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손실 회피 전략, 손절매,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리스크 프로파일 분석,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 이해입니다. 비상 자금의 중요성,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시장의 작동 방식, 분산 투자 원칙,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장기적인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고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걸로 이제 사전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익을 얻기 위한다는 게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투자 종류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이나 펀드 등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그러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면 첫 번째, 자산 증가와 재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 개인과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고정 수익을 통한 인플레이션 피해의 최소화를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란 게 이제 계속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투자를 해놓으면 고정 수익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도 고정 수익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투자한 재산이 화폐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화폐 자산이라는 건 물가가 올라도 하락하지 않는 화폐의 가치를 얘기하고요. 글로벌 투자가 확장되면서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이잖아요,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서 경제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되죠. 그래서 투자 전략 선택할 땐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봤을 때 엄청나게 다양한 걸 고려해야 되겠죠.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냐, 목적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냐,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적절하게 다 고려를 해서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내 돈을 관리한다, 이 능력을 넘어서서 이 결정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나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의 종류를 보면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성장 투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기 투자는 매매 빈도가 낮고 복리임을 활용하는 전략이고요. 수수료 감소와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어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희생할 수 있는 그 비용과 유동성 부족이 있을 수 있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가치 투자는 저평가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당연히 어려움과 함정이 존재하겠죠. 세 번째는 성장 투자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익 잠재력을 가지지만 또 반대로 변동성도 높기 때문에 자기한테 원하는 걸 적절하게 선택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리터러시와 투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만약에 봤을 때 재정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재정 리터러시 교육이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면서 재정적 지식이 부족한 게 이제 티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나 뭐 자기 대출, 뭐 투자 이런 거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 리터러시 교육이 부족하다. 그래서 적절한 재정적 지식이 없다 했을 때 높은 이자율에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경제적 파산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변화하는 주식 시장에서 잘못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걸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정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단순하게 학교 교육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사회까지 다 확장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재정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고, 이게 단순한 재정 관리 기술, 내가 얼마나 돈을 관리할 수 있냐, 이 능력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투자 전략,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내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폭넓게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리터러시 교육의 방법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 강의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워크숍을 간다. 이런 걸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런 다양한 주제를 학습해서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달성할 수까지 있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겠죠. 그리고 방법이고요. 투자 분야에서 재정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는 그럼 뭐가 있을지, 예산 책정의 기본이 되는데요. 일단, 이게 학생들한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이런 모의 상황들을 가정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목표를 직접 세우고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하게 하면서 재정적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고, 이게 부의 축적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신용 사용 및 부채 관리. 당연히 자기 신용 등급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자율 이런 것도 다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게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념의 정략적 의사결정이 있는데요. 공급과 수요,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같은 대표적인 경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됐을 때 사회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거를 이제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금융 결정을 내가 알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준다는 게 교육이 기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는 개인의 재정적 자립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경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당연히 내가 많이 알고 금융 지식을 잘 갖고 있다, 잘 갖추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 있는 소비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더 확장되면 금융시장까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개인과 개인이 합쳐지면서 금융사기와 부정행위의 발생률을 낮추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분야의 재정 리터러시 교육을 알아봤는데요. 이건 이제 출처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조 재정 리터러시에서 나의 자산관리 계획을 맡은 정주현입니다. 목차는 자산관리 정의, 목표 설정, 자산평가, 투자 전략 수립, 효율적인 방법,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자산관리란 증권사, 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에 분산돼 있는 개인의 모든 금융자산을 모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목표 설정에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뉩니다. 단기 목표에는 1년 내 달성하고 싶은 목표로 예를 들어 긴급 자금 마련이 있고, 중기에는 1년에서 5년 이내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차 구매, 여행이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5년 이상의 목표를 말합니다. 은퇴 자금, 주택 구매가 있습니다. 자산 평가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부채 목록 작성을 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순자산 계산 방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투자 전략 수립입니다. 위험 성향을 파악하고 자산을 분배하고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월 수입을 분석하고 급할 때를 대비한 비상금, 전문가와의 조언,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공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